네, 시청자 여러분, 네, 이어서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던 바로 그분입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님 모셔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정말 기다려 주셨네요. 지난주에 저희가 못 만나서 3.1절 3.1절 너무 아쉬웠어요. 기념으로 제가 한번 쉬었잖아요. 네, 너무 아쉽더라고요. 너무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3.1절 노래를 많이 불렀습니다. 그날 김인연 3월 1일 정오 네, 물밀듯이 터져나오 대한독립만 맞습니까? 죄송합니다. 예, 자, 노래까지 불러주셨는데, 아니 저는 3.1절 네. 이야기 이거는 하고 예. 그 김이독립 선언문이 세계적인 명문입니다. 아, 요즘 다른 나라 학자들이나 시민들이 읽어보면 네, 세계 인권 선언문보다 훨씬 아름답다고. 사실 1948년도에 유엔이 채택한 세계 인권 선언문도 세계적인 명문이지만 네, 모든 근대 민주주의 국가의 헌법에 이제 영감을 줬지만 네, 실제로 굉장히 딱딱합니다. 재미는 없어요. 근데 우리 김이독립 선언문은요 5등은 자해. 우리 조선의 독립국인가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포하노라. 이 시작부터가 굉장히 드라마틱하고 결론 딱 지어놓고 멋지게. 네, 그 다음에 이제 전개하는 것도 뭐 일본에 대한 증오나 분노가 아니다. 오로지 세계 인류가 민족이 함께 평화롭게 평등하게 살아가자. 네, 그 다음에 그동안 황제 나라 제국, 대한제국, 뭐 일본 제국 이런 식이잖아요. 민국, 백성의 나라, 민중의 나라를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반제 민족주의, 민족 해방의 이념, 호혜 평등의 그 세계 민족들이 서로 사이좋게 살아가자는 평화의 이념 네. 뿐만 아니라 민중의 나라, 참된 민주주의까지 선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김이독립 선언문은 정말 제가 요즘 교과서 못 봤지만 반드시 여러분, 우리 애청자 여러분, 헌법, 우리나라 헌법, 네. 그다음에 김이독립 선언문, 세계 인권 선언문 이 세 개는 교과서에 딱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1년에 한 번씩 네. 제대로 공부를 해서 자연스럽게 민주 시민이 될 수 있도록 세계 시민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정말 네. 이런 캠페인 지금 헌법 교육도 제대로 안 되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노동법이나 생활법률 교육도 너무 안 돼서 문제인데 네. 기본적으로 헌법, 김이독립 선언문, 그다음에 세계 인권 선언문, 네. 그다음 노동법 이런 건 어렸을 때 가르쳐야 되고 그럼으로써 정말 세계 시민, 민주 시민을 우리 양성해야 된다. 네. 이렇게 주창해 봅니다, 여러분. 대한독립 만세! 오마이 TV 만세! 3일째 우리 못 오마이 오셔가지고. TV 애청자 여러분 만세!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2주에 한 번 뵈서 오바 좀 했습니다, 여러분. 용서해 주십시오. 네, 2주 만에 뵈서 예. 반가운 마음에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저희가 지난주에 저는 뉴스 보고 깜짝 놀랐어요. 네. 제일 놀랐던 뉴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안진걸 수장님이 시민단체 9곳에 총 5,500만 원에 기부를 하셨다.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고, 야, 어떻게 죄송합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저희가 치고 가겠습니다. 야, 아유, 5,500만 원. 아유 창피해. 야, 어떻게 된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왼손이 많은 하는 돈을.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해라 그랬는데 예. 사실은 이제 조희영 교육감님이나 고 박원순 시장님이나 네. 제가 활동을 많이 했잖아요, 그분들하고. 네네. 그분들이 그러셨어요. 음.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알게 해야 된다. 한국의 시민사단체들은 너무 가난하고 네. 또 한국의 기부문화 여전히 취약하니까 네. 동네방네 소문내면서 하자. 그분들은 엄청 기부를 하셨죠. 실제 고 박원순 시장님만 해도 한 40억 가까운 기부를 하셨고 지금 네. 집도 절도 없는 상태에 세상을 떠나셨는데 그분들이 저한테 가르쳐준 버는 대로 기부를 하자. 네. 그다음에 제가 오마이TV에서 이렇게 방송할 수 있는 것도 네. 어떻게 보면 참여연대나 반값 등록금 국민본부 또 2008년 촛불 집회 때 구속되고 2010년 촛불 시민혁명 때 그 박근혜 퇴진행동 대변인 맡고 그런 거 하면서 저 사람 열심히 하니까 이제 방송가 나오게 된 거잖아요. 그럼 네. 방송 나오면 돈도 받게 되잖아요. 소정의 돈을. 그러면 결국은 제가 참여연대나 반값 등록금 국민본부나 경제민주화 네트워크나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에서 했던 일들이 네. 다른 사람들 사실 수십 수백 수천 명의 전국 시민단체 일꾼들하고 같이 했거든요. 근데 직위상 직책상 제가 그분들보다 조금 더 알려지게 됐잖아요. 그때 방송도 하게 돼요. 돈도 더 벌게 돼요. 네. 그러면 저는 그건 당연히 심사단체나 어려운 이웃들에게 돌려드려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박원순 시장님이나 조희영 교육감님 예. 배웠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제가 이제 돈이 들어오면
집에 가져다 줄 돈 통장 하나, 그다음에 시민사단체 기부할 통장 하나, 그다음에 집 식구들도 모르게 술 먹어야 될 술 통장 하나. 통장이 3개가 있어요. 저는 네. 집으로 줄 돈, 시민사단체에 기부할 돈, 네. 몰래 술 먹을 돈. 그 3개로 네, 나눠서 3개로 나눠. 그러니까 예를 계시군요. 들면 10만 원이 들어온다. 네. 그럼 3만 5천 원, 3만 5천, 3만 5천 이렇게 배분해요. 아. 쌓아놔요. 계속. 네. 네. 아니 그리고 이제 예. 뭐 오랜만에 선배님 알아서 갔어요. 그랬더니 민생경제연구소 후원금을 주시겠대요. 갔는데 거기다 민생경제 후원금 100만 원 딱 주시고 네. 50만 원은 이건 반드시 네가 써라. 아. 오마이뉴스 그 박종훈 기자 굉장히 열심히 하던데 네. 밥 한번 사줘라. 내 응원의 마음도. 진짜 이런 분들이 있어요. 봉투 2개 준비해 놓으면서. 예. 그러면 당연히 단체 후원금 단체에 갖다 주는 게 맞잖아요. 그럼 빼돌리면 횡령이잖아요. 저는 네, 네. 저희들은 뭐 참여연대 시 때부터 그런 거 철저하게 하니까요. 투명하게. 네. 그럼 그 이제 50만 원은 이거 어떻게 하지 하다가 단체 한 40, 술 먹을 돈 10 이렇게 두는 거예요. 그래서 오마이뉴스 이제 김윤상 PD님 술 한번 사줘야지 이제.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쌓였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네, 그런 식으로 계속 네. 쌓아놓는 거예요. 근데 그다음에 상지대 강의를 하는데 네. 비리재단 몰아내고 정상화돼서 제가 무슨 강의 자격이 또 부족한데 상지대 초빙 교수가 된 거예요. 다 이것도 촛불 시민혁명 이후에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비리재단을 몰아내니까 네. 이명박 박근혜 때 여러분 비리재단 전부 다 복귀해서 전국의 대학들이 정말 난리가 났거든요. 또 등록금 비리 생기고 재단 비리 생기고 학생들 투쟁하고. 근데 상지대가 그걸 제일 모범적으로 몰아낸 거예요. 지금도 이제 수원대 교수님도 투쟁하고 계시는데. 네. 그러니까 초빙 교수가 됐어요. 그러니까 초빙 교수 되니까 초빙 교수는 일반 강사보다 급여를 좀 더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제가 나중에 환원해야겠다고 상지대 강의료는 그대로 이제 쌓아놨어요. 네. 한 달에 이제 급여가 100 얼마를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쌓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상지대 1,000만 원, 그 다음에 개국본 있잖아요. 검찰과 언론개혁 제일 앞서섰던 시사타 TV와 개국국민본부에 1,000만 원, 그 다음에 이제 생명안 우리 사회가 아직도 사고가 너무 많잖아요. 산재라든지 참사가 너무 많아서 생명안전 시민 네트워크라는 단체가 있어요. 그 500만 원, 대학경연구소 500만 원, 예. 노동자들에 대한 손배 가압류 때문에 많은 노동자들만 희생되고 죽고 다치고 그랬는데 그걸 그 문제에 대응하는 손잡고에 500만 원, 네. 그다음에 극우 정치인 극우 유튜브 감시하는 아웃사이트라는 신생 NGO가 있거든요. 네. 이제 신생 NGO 2030 세대들이 하는 NGO예요. 돈이 없겠죠? 더 어렵죠. 거기 50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예. 그다음에 언소주. 여러분 언소주 진짜 자랑 한번 해야 됩니다. 네. 언론 소비자 주권 행동 요즘 언소주가 지난해 저랑 같이 저희들과 같이 지난주에 조선일보 부수 조작 있잖아요, 여러분. 진짜 이거 정말 황당한 사기 사건인데 국내 네, 혈세까지 탈취한 사건인데 같이 공동 고발했어요. 그다음에 음. 매달 나쁜 뉴스, 가짜 뉴스 공모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시상도 하고 추방 운동도 하고 고발도 해요. 네. 전소지 500만 원 이런 식으로 검찰 개혁, 언론 개혁, 그 대학 개혁 시민단체들. 제일 중요한 개혁이잖아요. 네. 지금. 그다음에 평화나무. 평화나무. 저 김용민 PD 등등이 하는 그 극우 종교인 네. 국민의힘하고 연동돼서 맨날 그 나쁜 집회하고 네. 가짜 뉴스 퍼뜨리는 정광훈 씨 등을 감시하잖아요.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교회에서 날마다 설교하면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저주를 해요. 범진보 개혁의 저주라고. 네. 선거에 부당하게 개입을 해요. 불법 부당하게. 다 불법이거든요. 예. 그 끊임없이 고발하시더라고요. 그 평화나무에도 500만 원 이렇게 하는데 5,500만 원 기부하게 됐습니다. 아니 죄송합니다. 정말 쑥스럽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를 저희가. 아닙니다, 이거 뭐 아닙니다. 이게 하나씩 들으니까 정말 꼭 필요한 곳에 기부를 하셨고 2018년부터 계속 수천만 원씩 뭐 기부를 하고 계시는데 그때 이제 참여연대 그만두고 제 2018년 4월에 참여연대를 사직을 했거든요. 사무처장 임기가 끝나고 네. 딱 참여연대에서는 정말 참여연대 이름만 전념해야 했어요. 그래서 급여가 그때 제가 참여연대 처음에 들어갔을 때 급여는 25만 원이었어요. 1999년도 여러분 25만 원 받고 어머니께서 막내야 월급 얼마나 받냐 물어보시더라. 그래서 차마 제가 25만 원 받는단 말 할 수가 없잖아요. 부모님 힘들게 4년제 대학을 지원해 주셨는데 그래서 거짓말로 100만 원 받는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시골의 부모님께서 그러면 한 달에 20씩은 보내라. 부모님들이 힘들다 그래갖고 20 보내고 나니까 5만 원이 남더라고요. 그걸로 6달 동안 사무실서 잠자고 컵라면 먹고 그다음에 우체국 배송할 우체국 물류 제가 택배나 배송에 아르바이트를 하신 거군요. 좀 더 지식 갖게 된 게 그때 우체국에서 크리스마스 이럴 때 사람 뽑아요. 네. 설날이나 추석 이럴 때는 정말 선물이 그래서 제가 밤새
물류 분류하는 걸 했어요. 네. 정말 산더미 같은 것을 컨베이어부터 돌잖아요. 그러면 이제 네네. 구역별로 이렇게 분류하는 건데 정말 좀 이따 이제 제가 이 방송 끝나면 2시에 쿠팡 본사로 갑니다. 쿠팡에 이제 심야 배송하는 기사님이 지금 네, 또 과로사로 또. 추정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망사고 있어서 네. 항의 방문 가는데요. 정말 차량 노동, 심야 노동을 해본 사람은 압니다. 이건 WHO에서도 하면 안 된다. 네. 발암 물질이다. 근데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 2, 3주 하는데 죽겠더라고요. 정말. 네, 4시, 5시간 하고 예. 3일에 사무실 가고 소파에 잠자고. 그런 네. 정말 자고 힘들게 자고 있으면 당시에 박원순 변호사님이 사무처장인데 네. 들어오면서 깨워요. 8시 반쯤에. 안중근 씨 뭐 하고 있어요? 술 먹고 자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체국에서 일하다 왔습니다. 그럼 월급이 너무 작아서 그렇죠. 정말 미안해요 하면서 아마 저 때문에 제가 25만 원 벌고 너무 고생한 걸 보고 몇 달 있다가 50만 원으로 급여가 올라왔어요. 참여연대 급여가. 그렇군요.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네. 여러분 지금도 시민사단체 굉장히 특히 코로나19 때문에 후원이 많이 줄었답니다. 네. 그래서 여력이 혹시 되시면 5천 원, 만 원. 저도 오마이TV에 만 원씩 내고 있잖아요. 그게 네. 벌써 10몇 년 된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정말 언론이 엉망이잖아요. 한국 언론 죽었다 미쳤다 망했다. 오늘 또 보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가짜 뉴스 뭐 저주를 막 쏟아내고 있던데. 그래서 제가 이제 평화나무 네. 최근에 가입한 데는 다 언론 관련된 단체. 오마이뉴스는 옛날부터 가입했으니까 네. 그다음에 이제 고발뉴스 순서대로 고발뉴스, 서울의 소리, 네. 김용민 TV의 평화나무, 뉴스타파 최근에 이렇게 다 가입했어요. 언론이 중요하다는 네, 것을 확실히 알고 아무리 계시는. 정말로 네. 여러분 검찰 개혁, 언론 개혁, 심지어 검찰 개혁도 언론 개혁이 만약에 선행됐다면 이렇게까지 고통스럽지 않았을 겁니다. 아니 윤석열이 1년 전에 입은 옷을 또 입고 나왔는데 그게 기사가 됩니다. 동아일보 기사가 포탈에 또 심지어 포탈은 걸 또 정말 나쁜 놈들이 메인에 띄웁니다. 우리 오마이TV나 오마이뉴스에 좋은 기사들 메인에 안 띄우면서요. 네. 여러분 겨울에 저 이거 3년 됐어요. 저는 매일처럼 이것만 입고 다녀요. 단벌 신사예요. 네. 아니 당연히 겨울에 한 번 입고 버리면 그놈이 사치꾼이죠. 윤석열이 1년 전에 네. 입은 잠바를 떼고 나온 게 어떻게 뉴스가 됩니까? 아니 그게 버젓이 주말에 뉴스에 올라가 있고요. 무슨 LH 이 사건 정말 심각한 사건이죠. 네. 굉장히 중요한 건 이건 문재인 정부에서만 벌어진 사건이 아닙니다. 박근혜 이명박 때는 더 했을 것입니다. 정말 전수조사해야 될 거고. 살펴봐야죠. 그다음에 LH 사장은 변창흠 사장 전에는 박근혜 때 임명됐던 사람이 사장을 연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부터가 문제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진지부터 기억했어야 되는데 변창흠 네. 사장도 제대로 기억 못한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지적받아야 되고요. 근데 조선일보 기사에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갑자기 주말에 한동훈이었으면 그냥 무슨 한동훈은 앞잡이 신문입니까? 조선일보는 자존심도 없습니까? 그 미친 기사지. 그게 한동훈이 애 나옵니까? 그럼 검경 수사권 조정에서 경찰이 수사해야 될 거면 경찰에게 힘을 실어주고 경찰이 이번에 제대로 해라. 네. 안 하면 수사권 조정의 의미가 없어진다. 이런 기사는 의미가 있잖아요. 난 변창흠 사장 비판하는 기사도 의미 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저희가 모든 비판을 반박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언론이 중요하고 언론 더 개혁이 관심이 필요하다. 있어요. 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여러분 우리 오마이TV 한 달에 만 원씩 또는 슈퍼챗도 좋습니다. 네. 근데 네. 어려우시면 억지로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그건 부담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절대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자, 안진건 소장님 기부 소식으로 저희가 훈훈하게 아이고, 오늘 너무 방송을 길었습니다. 시작해봤는데요. 자, 안진건 소장님이 뭐 열심히 활동을 또 하실 네. 테니까요. 지켜보도록 하고 그런 활동들이 다 그냥 뭐 묻히거나 이런 게 아니라 또 다른 시민단체 또 언론단체 기부가 되면서 네. 또 선순환이 된다. 이걸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요거 네. 하나만 더 붙이면 네. 이제 작년 말에는 이제 제 개인이 아니라 민생경제연구소가 네. 요즘에 온라인 교회, 그러니까 비대면 예배를 모범적으로 하는 카타콤 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그다음에 민주시민 기독연대에서 극우 종교연에 맞서서 네. 투쟁하는 이제 그 기독인 단체가 있는데 거기 양희삼 목사님이 어. 연말에 기부 좀 하고 싶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 교회를 온라인으로 전환하니까 임대료를 아껴버린 거예요. 그렇군요. 그렇잖아. 임대료를 150인가 200씩 그 사이를 냈대요. 관리비까지. 네. 그걸 완전 아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네요. 그렇게 해서 1,000만 원을 모으셔갖고 저한테 기부할 때를 알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NGO 한 20군데를 모았어요. 이제 50만 원씩. 근데
50만 원씩 20군데 해서 1,000만 원 주기에 50만 원 주기 너무 미안한 거예요. 시민단체 이제 그 노숙인 무료급식 하는 뭐 벤츠 모녀가 와서. 무료급식 왔던 네. 그 무료급식소 그 신부님 외국분인데 굉장히 속상해하셨잖아요. 왜 그러냐 그래서 저희도 어렵겠다 이제 저런데 그다음에 부모나 그러니까 엄마 아빠 또는 엄마 아빠 한부모 가정인데 부모나 엄마나 아빠가 같이 사는데 구속돼 버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수용자 가족들, 아이들 얼마 짠합니까? 그것만 돕는 단체가 또 있어요. 세움이라고. 네. 그래서 제가 20개를 딱 정리를 했어요. 그래갖고 50만 원 배분하는 거 보니까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민생경제연구소에서 1,350만 원 내갖고 이제 단체 이건 단체에서 제가 모은 돈으로 예. 2,350만 원 이제 후원한 적이 있어요. 그러셨군요. 이제 50, 50씩 해서 20개 단체 100만 원씩 내고 350만 원은 그 박덕흠 보도했다가 이제 박덕흠한테 3억이나 거액 소송 나간 이제 오승은 네. 한겨레 신문 기자의 공익변론 기금으로 이렇게 내놨어요. 제가 이렇게 내놨고 단체 드렸더니 그 받는 단체들도 자기들도 이건 나눠야 된다고 더 가난한 NGO들하고 100만 원을 받아서 50만 원을 나누고 예. 아니 실제로 정말 우리 사회 진보와 개혁과 공익과 나눔을 위해서 애쓰는데 간사들 거기 활동가들이 일꾼들이 100만 원도 못 받고 일하는 단체들이 여전히 수두룩하거든요. 네. 그렇게 나비 효과가 벌어지더라고요. 네. 정말 오늘은 이 정도 이야기했습니다. 선한 예. 영향력, 이 나비 효과 앞으로도 계속되기를 예,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고맙습니다. 자, 저희가 뭐 본격적인 얘기를 좀 들어가 보고 싶은데 지난주에 국민의힘의 서울시장 후보가 이게 결정됐는데 오늘 제일 중요한 이야기죠. 저 그래도 좀 놀랐습니다. 예. 생각보다 결과가 나경원 후보가 아니라 오세훈 후보가 결정이 돼가지고 저는 정말 충분히 예상했습니다. 그러세요? 절대 네. 국민의힘 후보가 될 일도 없다. 심지어 국민의힘 후보가 되면 땡큐다. 나경원 나오면 땡큐다. 네, 이렇게 그랬었죠. 이야기했었죠. 대규모 낙선 운동도 준비했었고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떨어진 바람에 이제 5살 훈이 씨와 그다음에 굉장히 한국 정치의 새 정치가 아니라 네. 구정치. 제가 보기에입니다. 오마이뉴스 관점이 아닙니다, 여러분. 순전히 제 의견입니다. 새 정치는커녕 굉장히 시대착오적인 정치라고 하는 안철수 씨에 대한 이제 네. 저는 비판과 대응을 할 건데요. 자, 어떻습니까? 박정호 PD님은 네. 나경원 씨는 지금 역선택 때문에 졌다. 국민 100% 경선이어서 여론조사에서 그게 지금도 막 억울하다고 하고 다녀요. 어떻게 그 굉장히 정치 평론도 많이 정치 전문가시잖아요. 아니 박정호 기자님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1차 때는 사실 나경원 후보가 1위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때 경선 방식하고 본선, 그러니까 2차 때는 달랐잖아요. 그걸 가지고 나경원 후보 쪽에서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글쎄요. 제가 볼 때는 그 분석도 일견 타당하지만 나경원 후보가 그동안 보여왔던 뭐 보수 쪽 국민의힘 지지자들 입장에서도 봤을 때 나경원 후보가 본선 가서는 영향력이 좀 떨어질 거라는 생각을 한 것 같고 물론 국민의힘을 지지하지 않는 쪽에서 봤을 때도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국민의힘 지지하지 않는 쪽에 볼 때는 나경원 후보가 되기도 좋잖아요, 사실은. 네.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런 결과 나온 건 나경원 후보가 그동안 보여왔던 정치 행보가 이번에 뭐 심판은 받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 역선택이 구체적으로 입증된 적은 많지가 않대요. 그럼요. 예. 근데 예를 들면 아주 드문 사례에서 역선택이 상당히 작용을 했을 것이라는 추정들이 설득력을 가진 경우는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어떤 경우 있으면 예전에 임종석 전 비서실장님이 은평구의 후보로 나왔어요. 민주당 후보로. 그랬죠. 2000 올해 총선 작년 총선 말고 예, 그전 총선에 2016년이죠. 그래서 서울시 정무부시장까지 하고 나간 스타급 옛날 운동권 스타였고 스타급 정치인이라서 당연히 경선에서 임종석 전 실장이 될 거라고 예상했어요. 상대 후보는 정치 신인에 가까운 강병원 현 의원이에요. 네, 그랬죠. 그리고 여기에 당시 지금은 이제 청와대 시민사회 수석을 하고 있는 김재남 정의당 의원이 이제 정의당 통합진보당 정의당 비례의원을 마치고 지역구 와 있었을 때요. 근데 이제 여론조사를 했어요. 근데 당연히 상대 후보인 새누리당에서도 그때 이재호 의원인가 긴데요. 새누리당 후보도 그렇고 정의당 지지자들도 임종석이 나오면 너무 우리가 무조건 선거는 진다. 그다음에 단일화 협상도 쉽지 않다. 네. 정의당 입장에서도. 그러면 차라리 약체 후보
본인들이 생각에 약초병 강병원에게 여론조사에 힘을 몰아서 강병원에 힘을 실었다는 이런 추정이 있어요. 이것도 역시 100% 맞지는 않아요. 강병원 의원도 상당한 지금 의정활동도 열심히 하고 굉장한 그 당시 선거 슬로건도 굉장히 좋았어요. 뭐 그 어디 식당 내 아들, 네, 그 행운식당 부모님이 아들. 아니 어떻게 아세요? 아 그때 뭐 인터뷰도 하고. 그러니까 역시 취재했었기 그러니까 강병원 의원님도 인상도 아주 좋고 네. 서울대 총학생회에서 굉장히 열심히 살아왔고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행정관도 했었고 또 부모님이 식당 오래 했잖아요. 네. 그래서 행운식당 내 아들이라는 구호도 좋았어요. 그래서 여성택만은 아니었을 거라는 분석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유권자 속마음은. 그렇죠. 뭐 전수조사하지 않는 이상 예, 모르겠죠. 다만 역선택 일부 작용하지 않았냐라는 사례로 이제 예시되는 곳인데 네네. 이번에 나경원은 일단 한겨레 신문 손원재 논설위원 이분도 나경원 전문가인데 역선택 없었다라고 단언하더라고요. 역선택 있었다는 전문가도 제가 만났어요 최근에. 네. 아무래도 나경원이 지금 뭐 그 지지율 1위를 국민의당에서 하니까 더 약체 본인들이 생각에 나경원보다 더 약체를 이게 뽑게 하자. 뭐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근데 손원재 논설위원하고 저랑 우리 박정호 기자님의 분석이 비슷합니다. 자, 진짜 전략적 역선택이라면 범민주당 지지자들이나 진보객상의 지지자들은 본선에서 오세훈이나 안철수보다 나경원이 유리하다고 생각해서 나경원을 찍어야죠. 그렇죠. 두 눈 딱 감고 나경원 찍어야죠. 왜냐하면 실제 모든 여론조사에서 박영선 후보가 또는 범여권 후보가 안철수나 오세훈보다는 나경원한테 더 이기는 거로 나온 여론조사, 특히 안철수보다는 나경원한테 이기는 조사 훨씬 많았잖아요. 네. 그러면 나경원이 나오면 자 정치평론가들도 그래요. 오세훈은 단일화를 위해 자기 양보할 의사가 있다고 이미 맨 처음에 조건부 출마 선언이라고 황당한 맞아요. 서울시장 셀프 역사상 최초의 서울시장 셀프 탄핵에 이어서 조건부 출마 선언이라고 처음 하는 봤습니다. 처음 있는 굉장히 네. 정치 문화를 교란시켰다고 하니 심지어 김종인도 그런 일이 어딨냐 막 했잖아요. 단일화도 쉬울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단일화가 쉽게 되면 여권 지지자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범여권 지지자, 진보 개혁진이 단일화 쉽게 되면 손해잖아요. 그렇죠. 단일화가 안 되는 게 제일 좋고 네. 되더라도 완전 지저분해져야 되잖아요. 아름다운 단일화가 되면 그럼 안 되죠. 그게 나경원이 그럴 거라고 분석이 대부분 많았어요. 단일화 쉽지 않을 거다 나경이 되면. 그다음에 박영선 후보가 나경원은 거뜬히 이기는 걸로 나왔어요. 맞아요. 그럼 역선택 하려면 여러분 만약에 저한테 여론조사 왔으면 저는 두 눈 딱 감고 그래 차라리 나경원을 띄워준 다음에 본선에서 완벽하게 심판하자 이런 생각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번에 역선택이 많이 적용하지 않은 게 뭐냐면요. 그런 생각을 다 한 번씩은 해봤을 겁니다. 하지만 두 가지입니다. 진짜로요. 네. 국민의힘 지지자들 입장에서도 나경원 씨가 되면 비호감이 너무 심해서 또 극단 강경 보수고 뭐 반민특위가 국론을 분열시켰고 아들 딸 비리 문제도 여전히 말끔하지 않고 너무 심각하고 네. 검찰이 다 봐준 게 오히려 역효과. 네. 뭐 뒤에서 A뿔로 성적 오른 거 다 소문난 거 아닙니까? 뭐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자들 입장에서도 역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나경원만큼은 불안하고 안 된다. 이기려면은 비호감이 너무 크다. 나경원 안 이기려면 된다. 차라리 오세훈 안철수가 낫다는 판단한 거고 이거 역선택이 아니잖아요. 역선택 아니죠. 두 번째, 자 민주당이나 범진보 세력 비민주당 포함해서요. 네네. 이분들도 나경원이 올라오는 게 박영수나 범여권 후보가 당선되는 게 편하다는 거 알면서도 차마 안 찍는 건 그러면 나경원 찍는 역선택이죠 말 그대로. 그렇죠. 근데 왜 안 찍었냐? 도저히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도저히. 아무리 그래도 네. 이렇게 비호감이 넘치고 못된 정치 행보를 해온 사람을 아무리 본선에서 유리한다 하더라도 양심이 내 마음이 네. 내 이성이 나경원이요라고 차마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네. 이번에 가산점 붙어서 41대 36인데요. 가산점 전에는요 오세훈과 나경원이 10%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렇네요. 가산점 10% 붙었으니까요. 그렇죠. 실제 네. 많이 오세훈이 차이가 많이 났어요. 차이가 많이 난 네, 겁니다. 네. 왜냐면 가산점 빼고 하면 그렇죠. 가산점 해서 지금 41대 36이잖아요. 네. 그것도 충격으로 하는데 실제로는 훨씬 더 오세훈을 많이 찍은 걸 선택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역선택이 일부 있었을 수도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나경원 씨의 정치 행보에 대한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비국민의힘 모든 그러니까 서울 시민 전체적인 심판과 평가다. 30%면 딱 국민의힘
강경 지지자들 정도만 뽑은 그렇네요. 숫자랑 비슷한. 물론 이제 네. 조은 후보랑 표가 갈렸다라는 평가도 일부 있습니다. 그것도 팩트 맞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 사람이 선거운동하는 거 보니까요, 여러분 너무 재밌게 독하게를 슬로우로 들고 나왔잖아요. 독하게. 저는 아주 결정적인 패착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평소에도 특히 야당 이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시절에 얼마나 그 표독스러운 이미지가 있었습니까? 네. 빠르도 들고 다니고, 그게 너무 강경투쟁 선포하고, 강했죠 예, 인상이. 최이배 의원 감금했잖아요. 최이배 의원 감금을 지시한 사람입니다. 이건 유죄 선고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지금 재판 중이죠. 예, 네. 이건 이 재판도 너무 느립니다. 정말 저는 이 땅의 검사들, 판사님들 도대체 왜 자유한국당이라든지 뭐 정광훈이나 이런 사람들의 재판이나 기소는 왜 이렇게 느슨하게 하는 겁니까? 정말 따지면 정말 이 재판이 2019년 사건인데 지금 그게 복잡한 사건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가서 폭력을 행사했고 회의를 방해했잖아요. 국회법에 회의 방해죄가 있어요. 네. 막았잖아요. 사진, 동영상 다 있어요. 증거 다 있어요. 빨아들고 다녔고, 최이배 의원 처벌해달라 그랬잖아요. 나 네. 감금 맞고 실제 감금 당했고 보좌관도 겁이 났다. 그렇죠. 의원들이 이걸 지금까지 재판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빨리 이 사람들 유죄 선고 내려서 정치권에서 퇴출시켜줘야 돼요. 판사들 이게 입법행정 사법의 견제와 균형을 올립니다. 사법부가 정치를 할 수는 없죠. 그렇죠. 하지만 저런 못된 짓 망할 짓 한 정치인들은 퇴출시켜줌으로써 입법부를 견제해주. 이게 임성근이처럼 개입하는 것은요, 그건 헌법 파괴고요. 네. 명백한 불법과 파괴 행위를 저지른 자들을 심판한 법원이 빠른 재판으로 심판하는 것은 이게 입법부에 대한 삼권분립적 견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재판 안 합니다. 그러니까요. 예, 아직까지 지금 언제 재판할지도 모릅니다. 심지어 그 나경원 민중의 소리 나경원이 민중의 소리 형사고소해가지고 민사소송하고 형사고소해가지고 네. 민중소리 기자님 그 증인으로 채택됐잖아요. 나경원 증인이 채택돼가지고 판사님이 증인을 불러야 되는데 네. 지금 뭐 선거하는 4월 7일까지는 부르면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지금 이제 부르면 되겠네요. 아니 무슨 이제 부르면 되겠어. 아니 잠깐 증인하러 30분이면 되는 일인데 아직 네. 후보가 된 사람도 아닌데 그러니까요. 무슨 그런 김지호 부장판사와 와이프란 유만으로 배려를 해주는 거라고 그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일반인들한테는 짤 없습니다. 얼마나 무서운데요, 법원에 가면.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선택적 정의, 선택적 수사, 선택적 판결, 재판 이게 너무 판을 치고 있으니까 국민들이 그 너무 끝바랑이 화가 나신 윤석열이고 거예요. 나경원이고 사법부 일부입니다. 진짜입니다. 이건 제가 윤석열 미워서하는 이야기 아닙니다. 조선일보의 엄청난 비리들 네. 다 알면서 방상훈을 비밀 독대한 것부터 이상하고 그 다음부터 기소를 안 합니다. 여러분 방상훈 아들 방정호가 운전기사에게 갑질하고 그 자식들까지 나서서 네. 그 운전기사가 회사 차량이 회사 기름이고 회사 얼굴만 운전기사를 자기 딸, 자기 와이프 사적 기사로 전용했잖아요. 네. 이건 무조건 처벌받는 행위입니다. 업무상 배임입니다. 100%. 2년 전에 고발은 아직도 기소 안 하고 있습니다. 다 윤석열 때문인데요. 근데 정의로운 검사인 척 정말 윤석열 씨 그러지 마세요. 너무 낯뜨겁지 않으세요? 곧 있으면 와이프도 소환된다고 하는데 네. 저 같으면 차마 정의로운 척은 못할 것 같습니다. 아이고. 자, 아이고. 그래서 네. 다시 이제 나경원 씨로 돌아가면요. 네. 저는 그분이 저한테 좀 조언을 구해줬으면 평소에 매우 표독스럽고 강경한 이미지가 있으니 극단적인 이미지가 있으니 그거를 반민특위가 국론을 분열시켰다. 자유대 출범식도 대놓고 참석하시고 자유대 기념식도 뭐로 갔다 그랬지?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을 달창이라고 하는 일베 용어도 쓰고 극우 그다음에 일베 폐쇄도 실제로 반대했었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말 현존하는 정치 중에 가장 극단적이고 극우적이고 반민족 반민중적이에요. 해고도 자유롭게 해야 된다는 걸 대놓고 주장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직장인들 분노하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노골적으로 해고도 자유롭게 해야 된다고 주장한 사람은 김무성 다음에 김무성보다 나경원 더 심합니다. 김무성은 회사가 어려워지면 뭐 이런 식으로 단서로 달았어요. 네. 나경원은 아예 노동유연제 해고를 언제든지 할 수 있어야 된다. 네. 이렇게 주장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직장인들이 제일 분노해야 될 사람이 나경원인데 근데 캐치플레이즈가 독하게요. 독하게 섬세하게. 독하게 섬세하게. 그러니까 맞아요. 본인의 그 국민의힘 지지자들도 부담을 느끼는 본인의 그 강경 극단 네. 극우 정치인 이미지를 그거 뭐 그걸 전략을 잘못 완화시켜야 써서 되는데, 아니 선거 그때 그 출마할 때 실제 캐치플레이즈가 그거였잖아요. 독하게
강경하게, 네. 독하게, 섬세하게. 섬세하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그 사람 표독스러운 이미지, 강경했던 극단 이미지가 또 떠오른 거죠. 그다음에 이 사람이 주로 정치를 중구하고 동작구에서 했는데 이미지가 완전 강남 어떤 기득권 강부자 이미지잖아요. 지키는 그런 예. 이미지. 남편도 둘 다 서울대 법대를 나오고 둘 다 판사 출신에 네. 항상 부자 정당에 있었고 그다음에 동작구에 선거 나올 때도 강남 4구. 캐치프레이즈 강남 4구입니다. 네. 그래서 서울에서 강남 서초를 제외한 뭐 송파 일부 대부분의 우리 서울 시민들 삶이 피곤합니다. 지금 서울은 지금 집 없는 서민이 더 많습니다. 네. 다른 지역은 무주택 서민이 45%인데 평균적으로 서울은 55% 가까이 됩니다. 그분들 입장에서는 국민의힘 지지자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나경원은 강남 부자들을 대변하는 사람이라는 걸 너무 잘하는 겁니다. 이미도 그렇고. 그러니까 될래야 될 수가 없었던 거죠. 네. 역선택 100% 국민 여론조사에서 안 된 게 아닙니다. 나경원 씨. 제발 오히려 자중자애하시고 네. 아들 딸 비리 그다음에 의혹들 그다음에 자꾸 따님 장애를 강조해서 선거운동에 악용하는 듯한 모습들 이것도 국민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줍니다. 필요 이상으로. 네. 이번에 연애 프로그램도 그렇게 나왔잖아요. 따님. 예. TV조선. 불편하게 생각하는 분들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 강경 이미지를 좀 씻어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했지만은 뭐 선거 전략 자체가 좀 잘못됐고 예. 그러니까 국민의당 지지자들 입장에서도 나경원 후보가 되면 지겠구나라는 생각에서 이렇게 예. 뽑은 거라 보시면 그런 되겠네요. 평가를 한 거죠. 네. 그래서 그 대표적으로 나경원 최근에 한 말 중에 짜장면이나 짬뽕 같은 걸 섞어서 뭐 중도 뭐 이런 얘기 나왔잖아요. 예. 오세훈 후보. 오세훈은 실제로 약간 중도적인 이미지가 있어요. 옛날 시민단체 활동도 좀 했고요. 물론 오세훈은 엄청난 문제가 있고 여러분 저희 민생경제연구소 산하에는 부설 기관으로 나경원 연구소뿐만 아니라 오세훈 연구소도 지금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친환경 무상급식이 나라를 망하게 한다. 아이들 망하게 한다는 막말을 할 때 네. 저희들이 정말 전면적 투쟁을 했었고 제가 참여했을 때. 그 10년 전 예, 기억나네요. 2010년, 그때. 2014년 계속 투쟁을 했는데 네. 그래서 오세훈 채찍근이 차마 오세훈이가 하기가 어려우니까 오세훈 당시에 정무부 시장이었던 서장은이 저를 선거법으로 고소도 했습니다. 무혐의 받은 사람입니다. 그것도 법정 투쟁해가지고 무혐의 네, 됐고요. 네. 검사한테 엄청 강하게 수사를 받았는데 네. 진술을 아주 잘했죠. 왜 제가 무죄인지 그래서 무혐의 됐 그래서 이런 네. 경험도 있는데요. 오세훈 연구소도 가동 중이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근데 오세훈 씨는 실제로 약간 중도적 이미지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 지금 국민의힘 정당 내에서 극단 극우주의 파는 아니에요. 그 친환경 무상급식이라는 좋은 정책을 지금은 전 국민들이 우리나라 국민들이 제일 좋아하는 정책 중에 하나가 그럼요. 친환경 무상급식입니다. 네. 아이들 도시락 안 사.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이번 주 지난주 아이들 학교 갔잖아요. 부모님들 너무너무 좋아하잖아요. 일단 학교 가서 좋고 네. 도시락 안 사. 급식 집에서 아이들 밥 해주는 거 신경 안 써도 좋고 네. 최소한 점심은 집에서 학교에서 좀 친환경 무상 또 정말 잘하거든요. 맞아요. 서울이나 경기도 가보면 이제는 뭐 노하우가 쌓여가지고 정말 잘 나오더라고요. 조기현 교육감님이 유치원 지금 무상급식도 친환경 무상급식도 제안해가지고 큰 호응을 얻고 있잖아요. 네.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세훈 씨는 그것만으로도 지금 이제 심판받은 상황인데, 근데 아무튼 이미지는 그런 좀 부드러운 이미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경원 씨는 자업자득인 겁니다. 그리고 정치를 그만해라는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이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동작구에서 또 떨어졌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당내 경선에서도 큰 표차로 떨어진 겁니다. 이건 이제 정계 은퇴라는 촉구 선언이거든요. 아하. 제발 은퇴하세요. 나경원 씨 같은 사람은 정치를 하면 안 됩니다. 그냥 차라리 극우단체 변호사를 하세요. 돈 벌면서. 변호사도 할 수 있네요. 예. 네. 그다음 굉장히 집안에 그 부동산 재산도 많습니다. 그런데 투기라든지 이런 데도 관심 많으신 것 같아요. 그냥 그런 거 하세요. 그냥 불법은 저지르지 마시고 LH 직원들처럼 부당하게 정보 빼내는 짓 하지 마시고 네. 정상적으로 하세요. 그냥 그렇게 살면 되잖아요. 누가 그러면 저는 나경원 씨에 대해서 저희들은 더 이상 비판 안 할 겁니다. 뭐 공적인 자리에서 공적 이제 공간에 정말 공적 공간에 설 자격이 없는데 반민특위가 국론을 분열시켰다는 말 하나만으로도 네. 프랑스나 독일이나 미국 같은 데는 아하. 정계 퇴출당합니다.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참. 얼마 전에도 독일에서 나치 전범 100살짜리 할아버지를 기소하지 않았습니까? 끝까지 예. 파시더라고요. 미국 영화의 인사이드맨이라고 클라이브 오웬이랑 덴젤 워싱턴 나오는 정말 재밌는 영화. 네. 거기도 보면 그 영화가 은행 강도 이야기로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 은행 강도를 가장한 네. 그 은행에 숨겨져 있는 미국에서 존경받는 금융인의 옛날 친나치 전력, 아. 나치의 동료들 밀고 하고 부자가 된 그 전력이 예. 은행에 숨겨져 있다는 걸 알고 그걸 튼 겁니다.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냐면요. 그 네. 수십 년 전, 60년 전에 그 범죄, 아니 70년 전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면 미국 국무성의 전범 사무국으로 그 범죄자의 증거 서류, 나치 범죄에 협력한 네. 부역행위죠. 우리나라 치면 친일 부역행위, 반민특위 국론을 분열시켰다는 게 친일 네. 부역행위나 다름없잖아요. 그것을 미 국무성에 보내면서 영화가 끝납니다. 처벌하는 거예요. 네. 쇼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반인율 범죄, 반역사 범죄, 나치 범죄는. 근데 우리는 해필이면 일본이 제대로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창산되지 않으면서 미국 메가다가 그러니까요. 일본 총독할 때 봐주면서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으로 그리고 남한마저도 분단이 되고 독재 정권이 친일파를 등용하면서 반민특위를 이승만이 습격하면서 네. 굉장히 파행되고 왜곡돼가지고 친일파가 아직도 그래서 윤석열이 같은 자들이 친일파들은 열심히 살아서 부자가 됐고 독립운동가들은 대충 살아서 가난하게 산다라는 막말과 비하를 예. 이런 이야기를 대놓고 하는 나라 대한민국 완벽하게 지금 표현의 자유가 그렇죠. 보장된 나라입니다. 하지만 그 표현의 자유가 이만큼 보장되는데 우리 정말 군사독재권 투쟁에서 이명박 박근혜 때 1인 시도 못하게 하고 뭐 저도 연행되고 우리가 싸워서 이렇게 쟁취한 건데 그걸 극우 세력이 지금 역설적으로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네요. 하지만 표현의 자유도 한계가 있는 것이죠. 혐오 표현은 안 됩니다. 그것도 이제 우리 기준을 만들어 가야 되죠. 변희사 하사님의 안타까운 네. 죽음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잖아. 아니 그분이 자기가 선택해서 군대에서 열심히 해서 전투력만 입증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도 혐오하고 손가락질하니까 결국 돌아가셨는데 진짜 우리 사회가 달라져야 합니다. 네. 그래서 반민특위 국렬 분열시켰다. 만약에 프랑스에서 반나치 특위가 국론을 운영시켰다. 드골이 했잖아요. 엄청나게. 그랬으면 이 사람 그런 발언 그런 생각 자체를 할 수가 없는 그렇죠. 상태이고 네. 바로 퇴출됩니다.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나치 비호 네. 발언으로. 참 저희 나경원 후보의 어떻게 보면 이번에 떨어진 그 사안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면서 또 역사적인 문제까지 들여다보고 살펴봤는데요. 자, 나경원 후보가 뭐 제가 볼 때는 다시 정치를 하기 위해서 당대표 선거나 이런 거에 도전을 할 당대표 거고요. 선거 또 나온다고. 제가 볼 자기가 때는 당원 조사에서는 뭐 1등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주장하면서 나올 것 같아요. 아니 저는 엿선득이었다 이러면서 뭐 정말 말리고 싶은데 뭐 나나땡 나경원 씨가 또 당대표 나면 땡큐죠. 네. 그러면 이제 대선은 물 건너가는 겁니다. 국민의힘이 한국 정치를 생각해서도 국민의힘이 극우 극단 정당으로 남으려면 해체하는 게 맞고요. 네. 국민의힘이 건강한 야당 정치를 되려면 당내 극우 극단주의 세력, 일베 세력, 태극기 모독 세력을 깔끔히 정리해야 됩니다. 그나마 그래도 80년대 90년대 민주주의적 전통과 네. 2000년대, 2010년대, 20년대 시민사회 전통을 적극적으로 뛰어들지 않았다 소극적으로라도 함께했던 분들 중심으로 네. 건강한 보수로 재편돼야 됩니다. 중도 보수로 그렇게 하십시오. 국민 네. 해체되든지 그렇게. 우리 안진건 선생님이 조언까지. 제가 그러니까 국민의힘에 대해서 조언까지 해주네. 저는 국민의힘은 당장 해체돼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네. 단 한 푼의 우리 세금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어쨌든 20% 정도의 통구 지층도 있는 걸로 봤을 있으니까. 때 네. 그 뭐 박근혜 탄핵을 반대했던 15%도 있었고요 당시에 그분들을 대변할 정당도 필요한 거니까 그렇다면 제발 그분들을 대변하되 서서히 중도 쪽으로 합리적 보수로 오십시오. 네. 그러면 대선 때도 우리 사회가 누가 되든지 간에 명백한 후퇴는 안 될 것이고 네. 또 국민들도 예를 들면 급진 진보 세력과 네. 합리적 진보 세력, 그 다음에 합리적 보수 세력, 뭐 이렇게 셋 중에 하나를 택하는 네. 그런 건강한 토론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디나 전 세계 어디나 보면 극우 극단주의 세력은 그 사회 엄청난 위협이고 말썽입니다. 그럼요. 그렇게 폭력적이고 폭력을 우리 일삼고 사회가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거기만은 극복하고 예를 들면 제가 이 하나만 프랑스에서 예전에 대선 때
자크 시라크 대통령이 재선할 때입니다. 네. 시라크 있고 다음에 사회당 후보는 리오넬 저수팽이라고 하는 총리까지 지낸 거물급 사회당 후보가 나왔습니다. 근데 사회당 후보가 뭔가 아무튼 인기가 없어갖고 조수팽이 네. 경선은 1차 대선에서 떨어지는 프랑스 이제 결선이 50% 이상의 과반수 투표를 반드시 해줌으로써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해 주는 거예요. 결선 투표잖아요. 소수 정당에게도 투표권을 보장해요. 왜냐하면 나중에 결선 투표를 하게 되니까 표가 갈려. 사표 위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차선을 선택하는 일 없어요. 이게 굉장히 민주적이에요. 두 번째는 결선할 때는 이제 자기가 마음에 드는 그러니까 덜 나쁜 세력을 뽑을 수가 있는 거예요. 차선을 선택할 수가 차선이든 차악이든. 네. 근데 시라크가 1등을 하고 조수팽이 3등을 하고 2등이 그 유명한 장마리 르펜이 돼버린 겁니다. 프랑스의 극우주의자. 극우. 국민전선. 네. 그러니까 프랑스 사회가 깜짝 놀란 거예요. 조수팽이 떨어지고 세상에 보통 이제 프랑스의 우파 정당하고 좌파 정당 이렇게 1대1 구도인데. 그렇죠. 갖고 이제 전역에서 이제 반극우 시위가 일어난 겁니다. 이제 일종의 나경원 같은 사람 몰아내자는 시위가 벌어진 거죠. 장마리 르펜이 극우 정치니까 나경원 같은. 그래서 뭐 당시에 지네딘 지단, 소피 마르소 뭐 하면 다 나서서 지네딘 지단 같은 경우는 나는 이렇게 만약에 장마리 르펜 같은 극우주의자가 이민자를 혐오하고 외국인들 몰아내고 노동자를 핍박하는 세력이 되면 축구를 그만두겠다는 폭탄 선언도 있어요. 정말 유명한 지네딘 지단이 세계적인 선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때 그 선언으로 더 인기를 끌었어요. 네. 소피 마르스도 정말 80년 90년대 전 세계 젊은이들의 가슴을 뛰게 했던 소피 마르스가 이제는 중년의 여성이 되었고 피켓을 들고 직접 나오는 거예요. 데모 현장에 선두에서 장마리 르펜 몰아내자, 극우 세력 몰아내자. 네. 그때 시라크가 우파잖아요. 지금으로 치면 이제 국민의힘 내 합리적 우파 세력이에요. 보수 세력이에요. 1대1 결선이니까 TV 토론해야 되잖아요. 장마리 르펜하고 시라크 대통령이 자크 시라크 대통령이 TV 토론을 거부했습니다. 일체 토론하지 않겠다. 장마리 르펜하고는. 왜? 나는 좌파하고는 토론한다. 합리적 우파로서. 하지만 합리적 우파는 극우 세력과는 토론하지 않는다. 왜? 극우 세력은 똘레랑스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차이를, 존중을, 관용을, 똘레랑스와 솔리다리테, 관용과 연대를 인정하지 않는 세력하고는 토론해봐야 무의미하다. 저 세력은 똘레랑스에게는 앵똘레랑스로, 그러니까 불관용 세력의 그러니까 앵똘레랑스에게는 똘레랑스 해서는 안 된다. 불관용 세력, 극우 세력에게는 똘레랑스 없다. 똘레랑스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토론을 진짜 거부해요. 정말 멋있는 일이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 그의 대선 결과가 장마리 르펜이 1차에서 얻은 표보다 표가 줄어듭니다. 결선 투표에서는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자, 3명이나 4명이 나와가지고 2명이 올라갔어요. 그럼 둘 다 표가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떨어졌던 후보의 표가 일부러도 가게 돼 있잖아요. 근데 프랑스 전역에서 반극우 시위가 벌어지고 지네딘 지단, 소피 마르소 나서서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축구도 안 하겠다. 그리고 시라크 대통령은 1등인데 심지어 TV 토론을 거부해버린 거예요. 극우 세력은 토론할 수 없다. 그러니까 국민들도 깨달은 거죠. 저놈들이 위험한 세력이다. 그래서 장마리 르펜을 찍었던 표가 오히려 줄어들어요. 결선 아주 정말 기이한 현상이 발생한 거죠. 이게 프랑스 이제 민주주의의 힘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국민의힘을 제가 이렇게까지 걱정해주면 안 되는데 국민들로부터 해체당하기 싫다면 정말 시라크의 길을 가라. 장마리 르펜의 길이 아니라 이런 이야기 해드리고 싶습니다. 뭐 이 프랑스의 역사까지 말씀해 주시면서 제가 죄송합니다, 여러분. 좀 2주 만에 되니까 더욱더 뭔가 깊어지신 것 같아요. 지적으로 깊어지고. 저기 말로 우리 오마이 TV 애청자들 혼쭐 내주는 입줄. 요즘 이제 돈으로 혼쭐 내주는 홍대 앞에 철인 7호 치킨집 가난한 아이 형제 맞아요. 5천 대단하세요. 치킨 한 마리 주고 그로도 계속 줬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돈줄 내주러 가고 계시잖아요. 그다음에 전주에 우리 이모님 마티 이모님 번개탄하고 소주 사가는 거 보고 경찰이 신고해가지고 살려낸 거잖아요. 거기도 지금 돈줄 내주는데 저는 지금 여러분 2주 만에 나타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입으로 혼줄 내주고 있습니다. 오마이 TV 근데 진짜 오마이 TV 그 애청자도 더 늘어나야 되고 그 우리 시청 숫자도 늘어나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제가 고심이 많습니다. 뭐 저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서 점점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함께하고 계세요. 이상하게 스타타파 TV하고 박시영 TV에서 막 윤석열을 몰아내자 구속시켰다 그러면 막 10만까지 올라가는데 제가 오마이TV에서 너무 얌전한가요? 아침이라서 그런가? 그리고 아침이기도 하고 월요일 아침이기도 하고 네. 또 오마이TV 오마이뉴스는 그래도 신뢰받는 정규 언론이다 보니까 제 표현의 시가 좀 낮나 봐요. 전문 유튜브 방송이 스타타파 TV하고 네. 박시영 TV는 지난주 금요일날 세게 하시더라고요. 네. 좀 세게 했죠. 네. 윤석열의 재상을 낱낱이 이야기하고 조선일보를 봐주고 나경을 봐주고 네. 세상일당을 봐주고 어디서 그러면서 정의 와신인 척하고 있냐. 네. 박특검도 수사하지 않는 주제에 막 하고 너 당신의 재산을 다 묶어서 네. 김건희 장모님 재산 다 묶어서 공수처에 신고할까 고발할까 가만히 있어 감옥에 갈까 네. 뭐 이렇게 했더니 조회수가 10만 안팎까지 올라갔어요. 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아침부터 너무 이렇게 톤을 높일 수는 없지 않을까 싶어서 얌전하게 방송하고 있습니다. 네, 뭐 저희 그 유튜버 방송도 그 나름대로의 맛이 있고 네. 또 제 오마이 TV 방송도 그럼요. 그런 데는 맛이 있고요. 저희 한 걸음 한 걸음 발전하고 예. 있으니까요. 많이 지켜봐 주시고 안진걸 소장님 변함없이 예. 응원해 주시고 이번에 엄청난 또 기부까지 예. 해주셨으니까 더 많은 박수와 고맙습니다. 응원과 격려와 예. 후원 민생경제연구소도 후원 받잖아요. 저희는 이제 일반 시민들의 네, 경제적 부담을 드리고 싶지 않아서 일반 후원 그러니까 한 달에 뭐 10,000원씩 5,000원 그건 안 하시죠. 정기 후원은 아예 안 받습니다. 아. 앞으로도 안 받을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네, 저희까지 받으면 이런 문제가 할 때 너무 있어요. 많아서. 제가 옛날에 참여연대 있을 때 예, 회원가입을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제 지인들 그러면 어느 날 지인 한 분한테 연락이 왔어요. 아, 진거라 참여연대는 15,000회원이고 좀 괜찮은 것 같은데 네, 최근에 신생 단체가 하나 생겼다. 아 뭐예요? 뭐 평화연대 뭐 이런 식으로 아. 평화나무 뭐 김용민 TV의 평화나무 같은 데 그런 생겼는데 식으로 신생. 너무 어려운 것 같고 좀, 참여연대는 다루지 않는 종교 권력 아, 극우 극단주의 종교세력의 뭐 폐해를 그런 식으로. 다루더라. 나 거기로 만원 참여연대 2만 원 내는데 만원 그쪽으로 옮기겠다. 아, 또는 참여연대 만원을 끊고 그리 옮기겠다. 그런 양해달라 식으로. 그러더라고요. 예. 근데 월급 2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내가 두 군데 할 수는 없잖냐. 아, 그렇죠. 그렇게 해라 그랬어요. 근데 만약 민생경제연구소도 그러면 기존 시민단 추원하던 분들이 일부라도 오면 네. 이게 지금 현재 코로나19 때문에 윈이 되는 게 아니라 제로셈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일반 후원은 안 받고 야. 다만 이제 애청자들께서 그래도 한 번이라도 좀 특별 후원하고 후원. 싶다 이런 분들이 계셔요. 네. 주로 스타타파 TV나 오마이 TV, 박시영 TV 애청자들이 김용민 TV까지 네 군데 애청자들이 특히 관심 많이 맞아요. 그렇게 요청을 해요. 예. 댓글에 좀 후원 계좌도 알려달라. 알려달라. 그래서 제가 딴 데서는 전혀 그런 거 안 하는데 네. 이 네 개 방송에서는 후원 계좌를 자막으로 흐르게 하거나 네. 뭐 이렇게 알려드린 저기 PD님들이 맞아요. 자막이나 그 이미지를 네. 올려준 적이 있어요. 시사타파 TV, 김용민 TV, 오마이 TV, 네. 박시영 TV 네 군데에서만 했어요. 딴 데는 안 해요. 딴 데서는 또 부담 안 드리고. 네. 저희가 다음 주에 지난번에 한번 올렸었는데 예. 다음 주에 한번 다시 오늘은 올리도록 안 하셔도 하고요. 되고요. 다음 네. 다음에 혹시 제가 알겠습니다. 이제 무슨 캠페인 하는데 최근에 이제 택배 기사님들 응원하는 달력 대전 여고생들이 만든 달력 4,000개를 제작했는데 그 제작 비용만 600만 원이 나오더라고요. 네. 근데 그거 이제 모금했어요. 대충 모금해서 아. 이제 마무리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저희들 필요하면 네. 그때 한번 말씀드리는 거 하고요. 저는 이제 이 방송 끝나면 다시 또 11시 반에 네. 이제 삼성생명 아유. 앞에 가서 안보 환자들 지금 농성한 지 400일인데 정말 아직까지. 이재용 씨, 예. 그다음에 이재용 씨 측근들께 호소드립니다. 아니 본인들을 믿고 안보험 가입한 사람들한테 금융감독관에 나서서 지급 공고하는데도 안 주면 네. 누가 삼성을 신뢰할 것이며 이재용 씨 사면을 누가 찬성하겠습니까? 지금 사면만 바라보고 있다는데 네. 사면이 되기 위해서라도 제발 그동안 저질렀던 온갖 악행들과 문제들에 대해서 더 깔끔하게 사과하고 사죄하고 네. 지금 삼성에 의해서 아직도 고통받고 있는 하도급 업체들 그다음에 이런 안보 만자들 문제 해결하십시오. 정말 호소드립니다. 저도 우리나라 재벌 대기업들하고 투쟁하는 거 지겹습니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계 경제도 어려운데 네. 어쨌든 한국 대기업도 잘 되면 좋잖아요. 그리고 끝나고 2시에는 이제 쿠팡 본사인데 쿠팡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고용 창출도 많이 했고 저렴한 가격에 발빠른 서비스. 이제 쿠팡은 택배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참고로 택배는 물건을 중개만 해주는 거잖아요. 배달만 판매자는 네, 따로 네. 있잖아요. 쿠팡은 여러분 판매자이면서 택배가 아니라 배송을 해주는 겁니다. 저렴하게 규모의 경제로 물건을 저렴하게 집단 구매해가지고 예전에 이제 소셜 커머스라 해서 뭐 그렇게 해가지고 박리담회로 쿠폰 같은 거 발행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그 사업 안 하고 그걸로 이제 처음 유명해졌다가 그때 정신이랑 비슷하게
방리담회를 노리면서 엄청나게 규모 경제로 물건을 저렴하게 구매해서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판매하는데 배송까지 빨리 해주니까 사람들 입장에서는 네. 물건도 더 저렴하게 살 수 있고 또 쿠팡이 중개만 해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약간 신뢰도 생기고 그냥 판매자니까. 네.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배송도 빨리 되니까 이 세 가지를 장점으로 급성장해서 미국 증시에 지금 가치가 50조까지 50조로 네. 상장한다고 하니 고용도 많이 늘렸고 그럼 우리 고마운 거거든요. 그런 건. 그런데 거기서 지금 물류센터나 배송하는 분들이 네. 심야 배송, 로켓 배송 하니까 날마다 주고한단 말이죠. 그래서 2시에 쿠팡 어제도 한 분이 과로사로 쓰러졌어요. 그래서 유가족들이 올라오세요. 네. 유가족들이 올라오셔서 제가 지금 모시고 네. 2시에 쿠팡 본 상의 방문합니다. 뭐 쿠팡 미워서 가는 거 아닙니다. 자랑스러운 면도 있고 좋은 면도 있는데 제발 엄청난 요즘에 돈도 많이 벌 만큼 노동 환경을 좀 개선해 달라.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참 너무나 바쁘신 안정원 소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예, 오늘 너무 입줄을 네. 내갖고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2주 만에 너무 반가웠고요. 방언이 막 터졌네요. 방언이. 다음 주 월요일에 10시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고맙습니다. 예,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지금 국민의힘 일정이 또 하나 지금 진행 중인데요. 오세훈 후보와 박형준 후보가 참석하는 시도당 위원장 연석회의가 진행 중입니다. 이 현장 보고 오시겠습니다.